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금일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으로 오늘도 유익한 소식들, 재미난 소식들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브리핑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BI 리플 블록체인 기반 결제 앱 출시 계획이라는 기사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SEC 위원 중에 한 명이 완화된 암호화폐 규제를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골드만삭스 등 블록체인 기반 지급 결제 스타트업 빔에 280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이두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 본격화라는 부분이고요. 중국의 검색 엔진 바이두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슈퍼체인이라는 그 블록체인 플랫폼을 지금 만들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운틴 곡스 소식인데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2억 3천만 달러를 매도했다라는 것들이 확인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SBI 여기는 이제 일본의 그 거대 금융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SBI 홀딩스와 이제 리플의 합작사가 SBI 리플 아시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 개의 회사가 이제 합작을 해서 지금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제 애플리케이션 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앱이 뭐냐면 머니탭이라는 그 결제 플랫폼 지불 응용 앱이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일본에서 지금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라이센스를 얻어야지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받았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Japan's Ministry of Finance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재무부의 허가를 라이센스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이 앱을 출시를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이센스를 얻음으로써 이 분산 원장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소매상관 P2P 송금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가요. 그리고 리플의 사용이 늘어나겠다라는 부분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재무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승인해 줄 정도로 적극적으로 결제와 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적극적인 행보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리플과 이 SBI와 리플이 합작한 이 회사가 또 어떤 일들을 또 벌여나갈지 지금은 일본에서만 이것들을 하지만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리플에는 또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요. SEC 위원 한 분, 이 헤스터 피어스라는 이 위원이 지금 최근에 케이토 연구소의 핀테크 언바우드 컨퍼런스에서 이제 SEC의 규제 없이 암호화폐를 번영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혁신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연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 유명하신 우리 윙클보스 형제가 그때 그 ETF 승인을 요청했을 때 거부를 당했었잖아요. 근데 그 거부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밖에 반박을 안 했죠. 근데 이분은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SNS에도 글을 올리고 조금 SEC가 하는 발언과는 조금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 우리가 언제부터 자산 연계 증권을 마치 증권처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걸 이제 시장이 스스로 규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사설 시장이 알아서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이제 규제 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우호적인 내용들을 계속 보내는 걸 봐서는 뭐 크립토맘이라고 이 별명도 있어요. 워낙 이쪽에 긍정적이라서. 그런데 이분이 친암호화폐 이제 그쪽 계열이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로비를 한 건지 어쩐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튼 이런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있다라는 거, 그 위원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ETF 승인에 좀 더 이제 청신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골드만삭스와 그리고 이제 구글 벤처스 그리고 판테라 캐피탈 이런 그 금융업체들 벤처 투자 캐피털들이 지금 블록체인 기반 결제 스타트업 빔에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요. 총 28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찌 보면 재미난 부분인데요. 이 빔이라는 업체에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또 들어가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실제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이걸 좀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빔이 하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빔이 이제 전통적인 스위프트 기반 전송 그 방식을 거부하고 그걸 개선하는데 이제 노력하는 이제 기술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이 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처럼 국제 송금을 하는데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블록체인 지급 결제 스타트업인데요. 이 스타트업이 생각보다 기술력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용자 수가 갑자기 원래는 1만 8천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숫자가 8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급상승이잖아요. 실제적으로 1만 8천 명에서 8만 명이면 거의 4배 이상이 증가를 한 건데 이게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급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긍정적인 투자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효과들을 가질지, 과연 리플에도 대항마가 될지, 이건 한번 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빔이라는 스타트업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괜히 들어가진 않았겠죠. 자, 그리고 바이두 소식인데요. 바이두도 블록체인 플랫폼 이제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고, 이름이 이제 슈퍼체인입니다. 슈퍼체인. 그래서 블록체인 플랫폼이고요. 바이두는 중국 최대 검색 엔진 서비스 기업이고요. 이 업체에서 블록체인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바이두 블록체인 랩이라는 곳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걸 슈퍼체인이라고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슈퍼체인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는데 6개의 주요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이제 상용화 할 것에 대해서 내용을 그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 서비스 트템 그리고 정보 추적 서비스 엔사이클로피디아 그리고 교육 정보 관리 서비스 바이두 어소시에이션 등을 개발하는 데 활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작권과 정보 추적 그리고 이제 교육 정보 관리 이런 쪽을 좀 바이두가 하기에는 조금 뭔가 이렇게 크다기보다는 세밀한 부분이어서 이게 좀 의외이긴 한데요.
앞으로 이걸 통해서 또 확장을 해 나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도 이런 블록체인 기반 기술들이나 특허들을 굉장히 많이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그 투자와 그리고 행보들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 서비스를 만들어 갈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마운틴 곡스 소식인데요. 마운틴 곡스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매각을 했다라는 게 올해 초부터 많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로 드러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9월 25일 날 마운틴 곡스 신탁 관리자 이 노부아키 고바야시라는 이 사람이 공개 서한을 통해서 지난 4개월 동안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약 2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그 코인들을 청산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평균 8,100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1,195달러 가격으로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왔던 그러니까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사실로 밝혀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10월 22일까지 이번 10월 22일까지 민사 회생 절차의 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약 17만 개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청구자들에게 암호화폐 형태로 분배될 것이라는 게 이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17만 개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까지 매도된 것보다 더 많은 그 코인들이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뭐 실제 피해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량 매물은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하지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들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17만 개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같이 있을까 할 수 있는데 이제 하드포크를 했었죠. 예전에 비트코인이 하드포크를 하면서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지급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까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운틴 곡스는 어마어마한 돈을 나중에 이제 수익을 창출했고 실제적으로 그때 파산하면서 돈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 일부 회생이 되면서 오히려 수익을 창출하는 것까지 오히려 나타났죠. 근데 이제 그걸 받는 이 분들이 과연 그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가만히 들고만 있을까? 아니면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할 것인가? 이거는 각자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운틴 곡스 소식까지 오늘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는 정보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 투자는 신중하게 여러분들 판단하에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